무대 위의 조명이 천천히 꺼졌다. 그리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얼굴을 비췄다. 7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아무 노래도 하지 않았던 남자, 강문경.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낮게 흘러나온 한마디. 노래는 제 고백입니다. 순간 공연장은 정적에 잠겼다. 조명은 어둡고 그의 목소리만이 울렸다. 바람의 약속. 그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부른 그 노래였다. 노래가 시작되자 객석의 몇몇이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7년의 상처와 진심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기자는 카메라를 내렸다. 그건 복귀 무대가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참회, 하나의 용서, 그리고 한 인간의 고백이었다. 서울의 밤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그날 홍대의 작은 공연장은 유난히 뜨거운 숨결로 가득했다. 마이너스 7년 만의 무대. 그 한 문장이 붙은 포스터는 SNS에서 폭풍처럼 퍼져나갔고 티켓은 공개 3분 만에 매진됐다. 사람들은 누구보다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무대 위 커튼이 천천히 열리자 흰 셔츠 차림의 강문경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마이크, 눈가에는 눈빛이 아닌 7년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마이너스 7년 동안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관객을 바라보다가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갔다. 그러나 노래 대신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마이너스 7년 동안 저는 노래를 잃었습니다. 객석은 숨소리조차 멈췄다. 그의 말이 끝날 때마다 공기 속엔 묘한 떨림이 번졌다. 제가 왜 사라졌는지 누구도 제대로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결의가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마치 시간의 무게를 삼키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첫 소절, 그리고 모두가 울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그가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졌다. 그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하게 흔들렸고 7년의 공백이 만들어낸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모두의 가슴을 찔렀다. 그의 노래는 음정보다 감정이었다. 떨리는 음색은 한 사람의 고통과 회한, 그리고 용서를 담고 있었다. 한 팬은 조용히 입을 가렸다. 그의 목소리가 울고 있었어요. 그가 사라졌던 이유. 노래가 끝나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말했다. 그때 저는 제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너무 커서 제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마이크를 꼭 쥐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노래를 놓고, 사람을 놓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 놓았습니다. 이 고백은 무대가 아니라 고해였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말하는 내내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기자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이게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하나의 용서식임을 직감했다. 침묵 속에서도 그는 노래를 만들고 있었다. 그가 사라진 7년 동안 사람들은 그를 잊었다. 하지만 그는 음악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 안에서 노래는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그의 노트북에는 미발표 자작곡 37곡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중 한 곡이 바로 이날 부른 바람의 약속이었다. 이 노래는 7년 전 그가 음악계를 떠나던 마지막 날에 썼던 곡이었다. 누구도 믿지 못했던 그 시절. 오직 바람만이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노래를 바람의 약속이라 이름 붙였다. 그의 한 줄, 관객의 침묵. 공연이 끝나갈 즈음 그는 관객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저를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객석은 단 한 사람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건 기립박수,
보다 더 큰 환호였다.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며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의 실루엣과 목소리의 장향뿐이었다. 기자는 노트를 덮으며 이렇게 썼다. 침묵은 끝났지만 그의 고백은 이제 시작이었다. 1년. 짧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에게는 노래 없는 7년이 곧 세상 없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다. 벽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천천히 희미해졌다. 그러나 기자가 단독으로 확인한 사실은 달랐다. 그 시간 동안 강문경은 싸우고 있었다. 누구와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한순간의 오해, 그리고 추락. 2018년 봄, 한 익명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왔다. 유명 트로트 가수 K, 스태프에 대한 폭언 논란.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그 주 주간 검색어 1위엔 강문경이 올랐다. 당시 그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끝내 공식 해명은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키웠다. 기자가 직접 확인한 당시 소속사 내부 문건에는 그 사건이 단순한 루머였음이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서 있었다. 광고 계약은 끊기고 예정된 방송 출연도 모두 취소됐다. 스태프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날 그는 스스로를 탓했어요. 더 단단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그 한마디만 남기고 회사 문을 나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더 깊은 침묵으로 몰아넣은 건 사람의 배신이었다. 그의 곁에는 늘 함께 작업하던 동료 작곡가가 있었다. 하지만 2020년 그 작곡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강문경의 미발표곡을 무단 공개했다. 곡명은 그날의 봄. 그 노래는 빠르게 차트를 올랐고 사람들은 신예 작곡가의 감성이라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곡의 원작자가 강문경이라는 사실은 끝내 알려지지 않았다. 노래가 내 이름 없이 불리고 있었어요. 그때 진짜 노래를 놓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짙은 절망이 깔려 있었다. 침묵의 시간, 노래를 버릴 수 없었다. 그는 음악계를 떠났지만 완전히 도망친 건 아니었다. 그는 가끔 산속에서 기타를 들고 혼자 노래를 불렀다. 누군가의 박수도 조명도 없는 곳에서. 그는 이렇게 증언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걸 두려워했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3시에 노래를 썼어요. 개 만든 곡이 수십 개입니다. 그 노래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이북 안에서 7년을 잠잤다. 그는 그렇게 침묵의 작곡가로 살았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의 음악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다시 세운 한 통의 전화. 모든 게 끝났다고 믿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오랜 팬이었다. 선생님, 저 결혼해요. 축가로 바람의 약속을 듣고 싶어요. 저는 그가 활동 중단 전에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를 결혼식 축가로 부탁한 것이었다. 말 한마디가 그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작은 녹음실로 향했다. 그리고 7년 만에 마이크 앞에 섰다. 날 제 목소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침묵을 깨는 첫 연습을 시작했다. 그의 복귀를 지켜본 동료들의 눈물. 강문경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동료 음악인들은 모두 놀랐다. 그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너무 오랜만이었다. 가수 선후배들이 SNS에 남긴 메시지들은 짧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노래가 돌아왔다. 진짜 음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첫 리허설 현장에는 매니저와 조용히 그를 떠났던 3명의 스태프가 다시 모였다. 그들은 그를 보며 울었다. 당신이 다시 마이크를 잡을 줄 몰랐어요. 강문경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또 몰랐어요. 그런데 노래가 저를 불렀습니다. 바람의 약속, 그가 세상에 남긴 두 번째 시작. 기자는 그의 복귀 무대를 보며 느꼈다. 그의 노래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회복, 그리고 살아있음이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저 인간 강문경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었다. 이건 제 사과이자
제 감사입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순간 모든 조명이 꺼졌고 객석엔 수천 개의 휴대폰 불빛이 켜졌다. 그가 속삭였다. 그가 돌아왔다. 정말로. 7년의 침묵이 남긴 것. 그의 7년은 패배가 아닌 준비의 시간이었다. 세상의 오해와 배신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무대 위에서 가장 솔직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기자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남겼다. 강문경의 복귀는 기적이 아니다. 그는 단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공연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인은 아직 그의 목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바람의 약속의 한 소절은 유튜브, SNS, 그리고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말했다.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야. 기자는 그 문장을 메모에 적으며 생각했다. 그랬다. 그의 복귀는 화려한 부활이 아니라 한 인간이 세상과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조용한 이었다. 그날의 관객 아직도 울고 있다. 그는 공연이 끝난 후 무대 앞에서 울던 한 중년 여성 팬을 다시 찾았다. 손수건을 쥔 채 기자에게 말했다. 그가 노래하는 동안 제 지난 10년이 떠올랐어요. 아프고 잊고 또 다시 살아보자고 다짐했던 시간들. 그 노래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괜찮다고.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남아있었다. 기자는 깨달았다. 그의 복귀는 단순히 한 가수의 귀환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한 사건이었다. 동료 가수들의 메시지, 음악은 돌아왔다. 공연 다음 날, 국내 여러 뮤지션들이 자신의 SNS에 메시지를 남겼다. 가수 이찬원은 이렇게 썼다. 제 무대를 보고 울었습니다. 무대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문경 선배가 보여주셨어요. 트로트 가수 장윤정은 한 방송에서 말했다. 가 돌아온 건 음악 뒤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목소리는 아무리 묻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은 곧 기사로 인용되며 문경 신드롬은 다시 한번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조용히 울던 팬들, 그의 목소리는 위로였다. SNS에는 팬들의 후기 영상이 넘쳐났다. 조명도 장식도 없는 휴대폰 영상 속에서 팬들은 그날의 무대를 기억의 증거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한 팬은 이렇게 썼다. 그는 노래로 미안하다고 말했고 우리는 눈물로 괜찮다고 답했다. 장은 수십만 번 공유되며 그의 복귀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세대 간의 감정 교류였음을 증명했다. 기자에게 도착한 한 통의 편지. 공연이 끝난 지 열흘째 되던 날, 기자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사람은 강문경. 그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봉투에 담아 보냈다. 잉크 자국은 약간 번져 있었고 끝에는 작은 바람 모양의 낙서가 그려져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기자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세상과 연결된 기분입니다. 7년 동안 노래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시간 동안 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음악으로 말하겠습니다. 바람의 약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그의 작은 서명이 있었다. 문경, 바람에게 그의 복귀가 남긴 것. 그의 복귀 무대 이후 음악계는 다시 감정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무대보다 진심 한 줄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모두가 다시 깨달은 것이다. 방송국들은 그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음원 사이트에서는 그의 옛 노래가 역주행을 시작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단 3일 만에 40만을 넘어섰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는 아직 말보다 노래가 익숙합니다. 로 설명하기보다 무대 위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노래가 다시 바람을 탔다. 며칠 후 지방의 한 소극장에서 그는 아무런 홍보도 없이 작은 공연을 열었다. 그는 단 한 대의 피아노와 하얀 마이크 하나뿐이었다. 그는 관객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다. 이 바람이 멈추는 날까지. 그 노래는 바람의 약속의 마지막 미발표 버전이었다. 그는 곡을 마친 뒤 떡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 남겼다. 이제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순간 객석은 조용히 울었다. 그의 복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무대보다 진실했다. 기자의 마지막 문장. 기자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다. 경의 노래는 단지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7년의 침묵 끝에 피어난 한 사람의 삶이다. 무대를 떠나던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다. 이건 무대가 아니라 고백이었다. 정말 그랬다. 그의 노래는 고백이었고 그 고백은 바람을 타고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